어머, 저분 옷차림 좀 봐. 어떻게 저런 분이 이런 데 들어왔대? 그러게 말이야. 요즘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건가 보지. 관리 측에서 기준을 너무 낮춘 거 아니야? 고급스러운 로비에서 낮은 목소리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유려한 조명에 반사되는 대리석 바닥은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였고, 창문 너머로는 수원 화성이 보이는 멋진 전망이 펼쳐져 있었다. 그 한가운데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성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조금 낡았지만 깔끔하게 세탁된 점퍼를 입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름은 김성우, 72살. 눈가에 잔주름이 가득하지만 어디선가 묵직한 온화함이 배어나오는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여기 너무 멋있어요. 옆에 서 있던 작은 손녀, 유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녀는 10살 남짓 되어 보였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신이 나서 로비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유나야, 조심해라.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어. 성우는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손녀를 살폈다. 그는 분명 이곳을 찾아온 손님이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실례합니 혹시 무슨 일로 오셨나요? 로비 데스크 뒤에 서 있던 한 젊은 직원이 다가오더니 사뭇 경계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말투는 예의를 갖추려 애쓰고 있었으나 표정은 썩 달가워 보이지 않았다. 아, 제가 예약을 했는데요. 손녀와 함께 며칠 머무를 생각입니? 성우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분명했지만 직원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어정쩡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희 호텔은 꽤 높은 등급의 숙박시설이어서 어르신께서 예약하셨다는 게 맞나 확인 좀 해야겠습.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직원은 바로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기보다 성우를 위아래로 다시 훑어보았다. 김성우입니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했고 결제도 다 마쳤어요. 그제야 직원이 시스템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한편 옆에서 다른 손님들은 무심코 듣고 있는 듯 했는데 누군가는 비웃는 듯한 표정도 보였다. 혹시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건 아닌지. 요금이 저렴한 편이 아니라서요.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이자 성우는 살짝 미소 지었다. 걱정해줘서 고맙네. 예약 정보 확인해주면 좋겠소.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손녀는 살짝 기가 죽은 듯 성우의 상의를 잡아당겼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다른 데 갈까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데.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성우는 머리를 살짝 흔들며 손녀를 다독였다. 아니란다. 당당하게 들어오면 되는 거야. 우리도 정당한 손님이잖니. 그렇게 둘은 로비에서 묘하게 떠도는 긴장감을 감싸 안은 채 직원이 예약 내역을 확인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선 한결같은 의아함과 때로는 노골적인 불만이 섞여 있었다. 이상하네. 예약이 있긴 있는데. 직원은 스크린을 응시하다가 얼굴을 찌푸렸다. 김성우 고객님이시군요. 여기 확인되었습. 그런데 우선 객실 사정이 잠시만 기다려 주세. 직원은 이렇게 말하고는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을 불러왔다. 매니저는 우뚝 선 자세로 성구와 유나를 한 번에 훑어보고는 더욱 딱딱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분이 예약을 하셨다는데요. 조식 포함 스위트룸 패키지로. 그래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매니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정말 예약이 된 게 맞습니까? 혹시 잘못 예약한 건 아닌지. 이 호텔은 일반 객실도 꽤 비싼 편입니. 그의 말투에선 어르신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가 묻어났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이런 식으로 몇 번씩 확인을 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불쾌할 수 있었지만 성우는 흔들림 없이 답했다. 네, 스위트룸으로 예약을 했고 카드로 미리 결제도 마쳤습. 그때 매니저의 뒤쪽에서 어떤 여자 손님이 친구에게 넌지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신랑이 하는 거 보니 자리가 어울리지 않나 보네. 그러니까 빨리 쫓아내든가 하지. 성우는 그 말들을 들은 듯 했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잠자코 서 있었다. 눈길은 오직 유나를 향해 다정하게 머무르고 있을 뿐이었다. 어떻게, 할아버지? 유나가 작게 중얼거렸다. 성우는 손녀를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단다. 그의 말은 여전히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긴장된 분위기를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 로비의 우아한 샹들리에 아래 시선들은 계속해서 선구와 윤에게 몰려들었다. 그리고 매니저는 서류를 확인한 뒤 괜스레 헛기침을 하며 다시 한번 선구에게 물었다.
혹시 연세가 72입니? 아, 예. 죄송합니다만 추가 보증금이나 서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워낙 귀한 스위트룸이라.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아직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여기 묵을 수 있어요?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고 성우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당연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 그의 깊은 경험과 능력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지않아 터질 위급 상황을 통해 그 가치를 깨닫게 되리라는 사실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다시 한번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 매니저는 어딘가 불편해 보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뒤지기 시작했다. 로비 한편에선 계속해서 작은 탄식과 비판,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선이 교차하고 있었다. 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어라. 성우는 로비 소파에 유나를 앉혔다. 그 순간에도 누군가의 whispered judgment는 계속 들려왔다. 저 나이에 호텔 스위트라니. 정말 돈 있나? 혹시 가족들이 선물해 준 여행인지. 그래도 뭔가 이상해. 옷차림만 봐도 영.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손녀 옆에 자리를 잡았다. 상냥한 표정 속에는 어떤 초연함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겪어온 사람 특유의 여유가 있었다. 아무리 주변이 날카롭고 배척하려 해도 그 여유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 보였다.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사이 점점 더 많은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성우는 오래전 기억들을 애써 떠올리지 않으려 했다. 지금은 단지 손녀와 즐거운 추억을 쌓으려 온 여행이었을 뿐. 그러나 이미 수원호텔 로비에는 어느새 긴장감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우리가 예약하신 스위트룸을 다시 확인했는데, 고객님, 정말 이쪽으로 오시죠. 다만 저희 호텔 정책상 고가의 스위트룸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신용카드 사본과 신분증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 매니저는 다시 돌아와 그렇게 말하며 여전히 어딘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성우는 알겠습, 확인할 서류라면 드리죠. 하고 서류를 꺼냈다. 그 순간도 계속되는 곱지 않은 시선들 속에서 손녀 유나는 파닥거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아? 응,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 할아버지가 보통 어르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벌어질 작은 소동이 이곳 모든 이들의 편견을 뒤흔들게 될 것이란 사실도. 자, 일단 이쪽으로 오세. 로비에서 서류 검사하는 건 불편하실 테니 우리 사무실에서 잠시 확인하겠습. 매니저가 정중한 듯하지만 묘하게 권위적인 말투로 안내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나의 손을 꼭 잡고 그를 따라갔다. 직원들과 몇몇 손님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 대놓고 쫓아내진 않았으나 그들에게선 분명한 멸시의 기운이 느껴졌다. 로비는 여전히 우아한 샹들리에 빛달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가 늙고 초라해 보이는 성구가 이 호화로운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잘못된 선입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처참히 무너질 터였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종종 위기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 신분증과 카드는 여기 두고 가만히 기다려주세. 매니저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무심코 넘기던 찰나, 잠깐만요, 매니저님.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로비 쪽에서 뛰어온 모양이었다. 사람이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고.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여자 직원의 다급한 외침에 매니저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내려놓고 뛰쳐나갔다. 성우와 유나도 순간적으로 밖으로 나가려 했다. 이미 안 좋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인가 봐요. 유나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고 성우는 조용히 따라 나갔다. 그곳에는 안색이 새파랗게 변한 한 손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주변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숨이, 헉. 여자 손님인 듯 보였는데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하는 듯 허우적거렸다. 얼굴과 목덜미에는 시뻘건 두드러기가 솟아나 있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어떡하죠? 119 불렀어요? 빨리 구급차부터. 호텔 의료팀 불러. 빨리 응급처치. 누가 할 줄 아는 사람? 직원들이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 그 순간 선구가 유나의 손을 놓고 서서히 걸어 나왔다. 잠시만요, 이거. 알레르기 반응인 것 같습. 혹시 이분 뭘 드셨나요? 성우의 음성에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기민함이 느껴졌다. 어, 잠깐만요. 이분 땅콩이 든 디저트를 드신 것 같아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던 걸로. 직원 중 한 명이 허둥지둥 대답했다. 성우는 그제서야 눈이 반짝 빛났다. 스마트폰, 빨리. 항히스타민제나 에피네프린 주사가 필요한데 호텔 응급약품에 있는지 확인하세. 일단 목을 최대한 편하게 해주시고 이분 의복 좀 느슨하게 풀어드리세. 그는 허리춤에서 조그마한 약통을 꺼냈다. 할아버지의 가방에 이런 게 들어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거기엔 몇 가지 일반적인 응급약품이 담겨 있었다. 이건 혹시 제가 예전 약국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쓰던 약입니? 일단 이 약을 조금만 입안에 넣고 빨리 구급차를 부르세. 그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침착했고 직원들은 순식간에 성우의 말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새 매니저도 식은땀을 흘리며 빨리 호텔 내 의료 담당자를 하고 허둥댔다. 그러나 이미 주변에 있던 이들은 성우의 빠르고 적확한 지시에 깜짝 놀라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최선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주사. 지금. 호텔에는 없는데. 잠깐만요. 그럼 근처 약국이나 병원이라도 빨리 연락해 주시고 일단 이 약부터 복용시키고 최대한 안전하게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 네,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성우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여자의 맥박과 호흡을 체크했다. 그리고 가만히 등을 받쳐주며 너무 과하게 몸이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큰일 날 뻔했네. 많이 놀라셨죠? 일단 숨을 조금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손놀림은 전문적이었다. 주변에서 구경만 하던 투숙객들도 어느새 긴장 어린 시선으로 선구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아, 감사합니다. 환자 여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가까스로 소리를 냈다. 붉게 부어오른 피부 때문에 여전히 상태가 위급해 보였지만 선구가 준 응급약 덕분에 호흡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응급의료팀 언제 와? 매니저가 초조하게 외쳤다. 곧이어 달려온 호텔 내 간호사가 상황을 인계받았지만 이미 한 차례 고비는 넘긴 뒤였다.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 만약 방금 그 약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는지. 간호사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 주변 직원들도 바짝 얼어붙어 성우를 바라봤다. 이때 성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제가 옛날에 약국을 조금 오래 했습. 땅콩 알레르기 반응인 것 같아서요, 어르신. 약국을 뒤. 간호사가 눈을 크게 뜨자 매니저 역시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정말 전문적인 대응이셨습. 감사합니. 덕분에 대형 사고를 막았네요. 매니저는 다시금 성구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까까지만 해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무시하던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서 이미 이 노인에 대한 시선은 달라지고 있었다. 로비 곳곳에서 지켜보던 투숙객들도 소곤소곤 말하기 시작했다. 저분 아무도 못하는 걸 단번에 해내셨네. 저게 보통 지식이 아니야. 혹시 의사 선생님인가? 약국했다고 하시잖아. 유나는 할아버지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자랑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할아버지, 역시 대단해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성우는 그저 다정하게 손녀를 쓰다듬어 주었다. 어르신, 정말 감사드립니. 가장 먼저 머리를 숙인 사람은 다름 아닌 매니저였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고객님, 제가 조금 전까지 많이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그리고 정말 존경스럽습. 뻣뻣하던 그의 말투에도 진심이 배어 있었다. 사람 살리는 일이 먼저죠. 다행히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 좋네요. 성우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주변 직원과 손님들도 이 노인을 향한 불신을 걷어내고 이제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모두가 한데 모여 여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로비는 작은 긴장과 함께 깊은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사건은 성우를 대하는 이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의 태도를 단숨에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김성우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 조금 후 호텔의 총지배인까지 달려나와 직접 손을 내밀었다. 귀한 손님께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저희 직원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습. 깊이 사과드리며 저희가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싶습.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아까까지만 해도 성구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로비 매니저 역시 뭔가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 괜찮습. 저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성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가 훨씬 더 크게 화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차분히 모든 상황을 수습해주니 사람들은 그의 인품에 또다시 놀라움을 느꼈다. 그 사이 환자를 데리고 구급차가 떠나고 로비는 다시 어느 정도 정돈이 되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나이든 어르신이 왜 이런 곳에 있나 하는 삐딱한 시선이 아니었다. 오히려 존경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다. 어르신, 정말 전에 약국을 운영하셨나요? 가까이 다가온 한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눈빛엔 호기심과 존경이 가득했다. 네, 꽤 오래 했죠. 약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엔 좀 쉬고 있습. 성우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을 듯했지만 매니저가 나서서 그를 말렸다. 어르신, 일단 좀 쉬시죠. 객실로 안내해 드리겠습.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한결 부드러웠다. 직원들은 재빨리 성우의 짐을 챙기고 그와 유나를 스위트룸으로 모셨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이 손님이 정말 돈을 낼 수 있을까? 의심하던 그들이 이젠 마치 귀빈 모시듯 바쁘게 움직였다. 아저씨, 저희 할아버지 멋있죠? 유나가 그 사이에서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직원들은 웃음을 머금고 끄덕였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유나 양의 할아버지께서. 그제야 유나는 계속 참아왔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 옛날부터 몸이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약도 직접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시고. 유나의 수다가 귀엽게 이어지자 주위 직원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 노인이 왜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성우와 유나는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스위트룸으로 안내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마치 궁전에 온 듯한 널찍하고 호화로운 공간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우와, 할아버지, 여기 완전 좋아요. 유나가 눈을 반짝이며 소파 위로 뛰어올랐다. 창문 밖으로는 수원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고 베란다에서는 화성이 멀리 보였다. 숙소가 마음에 드니 다행이구나. 성우는 손녀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잠시 머무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실례하겠습. 호텔 매니저 최준영입니. 조심스레 방문을 연 매니저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하고 미안함이 가득했다. 뒤를 이어 몇몇 직원과 함께 과일 바구니며 디저트 세트를 손에 들고 있었다.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걸 좀 가져왔습. 그리고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 매니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구니를 받았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고맙습. 저희는 그냥 편히 쉬러 왔을 뿐이에요. 덕분에 저희 호텔에서 큰 사고를 막았습. 사실 조금 전 그 손님께서는 심한 알레르기 쇼크로 발전할 수도 있었는데 어르신 덕택에 빠른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 매니저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곁에 서 있던 직원들도 덩달아 깎듯이 예의를 갖췄다. 저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듯이요. 성우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매니저는 난처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어르신께 많이 무례했습. 이런 고급 호텔에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투숙하시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 그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사과를 건넸다. 성우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 사람마다 당연히 여러 상황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러자 매니저와 직원들은 더욱 숙연해졌다. 유나도 곁에서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직원들이 나가자마자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모든 분들이 우리를 반겨주는 거죠? 아까는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착해진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란 그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지. 성우는 손녀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전히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로비에 내려온 성우와 유나는 어제의 그 매니저와 마주쳤다. 매니저는 한껏 예를 갖추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조식 레스토랑으로 안내해 드리겠습. 정말 좋은 자리를 마련해 두었어요. 고맙습. 성우는 그렇게 간단히 대답했다. 유나는 마냥 신나게 할아버지를 끌어당겼다. 할아버지, 얼른 가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유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자꾸나.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직원들이 미리 세팅해둔 창가 쪽 테이블이 보였다. 스태프들은 하나같이 선구를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주방장이 특별히 오늘의 메뉴에 땅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 혹시 또 누군가가 알레르기 걱정을 할까 봐요. 아, 그래요? 세심하시네요. 성우는 웃음 지으며 대화를 주고받았다.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도 어제 일에 대해 들었는지 고개를 숙여 인사하거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가 그분이래. 어제 그 손님 살렸다던. 진짜 멋있다. 저런 지식이 있으니 무시하면 안 됐던 거지. 그런 소공어림도 이제는 성우에 대한 칭찬과 감사였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모든 이가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조식을 마친 뒤 성우와 유나가 잠시 라운지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어제의 일부 손님들이 여전히 자기들끼리 수근대렸다. 그래도 그렇지 호텔 스위트에 묵으면서 옷이 저래? 응급 상황이야 대단했겠지만 자기 신분이 높다고는 말 안 했잖아. 에이, 무슨 은퇴 약사라는데. 노년에 저런 데서 여유 부리는 걸 보니 은근 재산이 있나 보지 뭐. 그 말들은 확실히 어조가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성우를 온전히 존중하는 것은 아니었다. 유나는 그 얘기를 흘끗 듣고 기분 나쁜 듯 얼굴이 굳어졌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 말이 너무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아직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약국 오래 하셨으면 유명한 약사셨잖아요. 할아버지랑 사진도 찍고 상도 많이 받으셨고. 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유명했다 해도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다. 그리고 유명세를 자랑할 필요도 없지. 그 순간 라운지 한편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호텔 직원 중 한 명인 듯한 젊은 남자였다. 그는 뭔가 잔뜩 흥분한 채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다. 김성우 선생님 맞으시죠? 제가 이 사진을 봤는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 기사 제목과 함께 실린 사진 속에는 어느 지역 봉사단체에서 봉사약사로 활동하는 성우의 모습이 크게 실려 있었다. 정말 맞으시네요. 예전에 뉴스 기사에도 나오셨던 그 김성우 약사님. 저는 약학대 재학 시절에 선생님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다. 그는 흥분하여 설명을 이어갔다. 제가 학교에서 지역사회봉사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분이 꾸준히 무료 투약 봉사를 하신다며 존경받았다고. 그분이 김성우 선생님이라는 글을 봤거든요. 정말 선생님이신가요? 그 얘기를 듣고 유나가 눈을 반짝였다.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 맞아요. 신문에도 나왔었죠. 그러자 주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직원들도 웅성거리며 가까이 다가왔다. 정말이세요? 무료로 약을 나눠주고 상담도 해주셨던 그분?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건강 강연도 꾸준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성우는 마치 쑥스럽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다. 하하. 그런 일을 조금 하긴 했습. 별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필요한 분들이 많아서 도왔을 뿐이죠. 그러나 젊은 직원은 열정적인 눈으로 성우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약학을 전공하면서도 실습 때마다 힘든 분들 돕는 일을 동경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위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저기 기사에 나오는 게 정말 김성우 고객님이신가? 상사진도 있어. 우와, 무슨 지역보건 표창장이랑 자원봉사 대상까지 받으셨네. 큰 상을 받았네. 순식간에 라운지 이곳저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어제부터 성우를 의심하던 사람들은 더욱 놀란 기색이었다. 그러다 매니저와 몇몇 직원들도 합류해 휴대전화 화면을 함께 확인하며 소공어렸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분이시네요. 알레르기 처치도 능숙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점점 많은 이가 김성우라는 이름을 검색해보기 시작하자 그와 관련된 과거 기사와 사진들이 하나둘씩 발견되었다. 20년 넘게 무료 진료 봉사를 해온 약사, 취약계층 위한 약 조제 재능 기부, 정부 표창 수상 등등 그간 선구가 해온 봉사활동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처음에는 혹시 잘못된 정보 아닐까 의심하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여기 사진 속 분이랑 똑같잖아 라고 소리치자 의혹은 점차 사라졌다. 게다가 호텔 간호사와 의료팀이 어제 알레르기 응급처치 상황을 증언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 어르신을 무시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역시 나이는 헛되이 먹는 게 아니었네. 곳곳에서 존경과 반성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유나는 씩 웃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봤고 성우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만 지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알려지는 걸 바란 적도 원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이 호텔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그의 정체를 확인하고 지금까지의 태도를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다. 김성우 고객님, 다시 찾아온 매니저가 머쓱해하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습. 어르신께서 약사로 일하며 봉사를 해오신 기록들을요. 정말 존경합니. 아까 말씀드린 신뢰를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 매니저는 몸 둘 바를 몰라. 하면서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라운지에 모여있던 다른 직원들도 모두 성우에게 예우를 갖추었고 일부 투숙객들은 직접 다가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어르신, 저도 어제 못되게 봤던 사람 중 하나입니. 어르신이 알레르기 쇼크 막아주시는 거 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 잘못을 깨달았다면 됐죠. 다들 좋은 마음으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구가 그렇게 대답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자꾸 이것저것 묻고 싶어 했다. 약국을 하시다 은퇴하셨다고요? 왜 이제 여행을 다니시는지요? 서울에서 오래 사셨나요? 하고 질문이 빗발쳤다. 하지만 성우는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았다. 예, 그냥 오랜 시간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쉬고 싶어서요. 손녀랑 추억도 쌓으면서요. 그 한마디에 더는 캐묻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괜히 옛날에 어떤 업적이 있었냐고 질문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이미 성우의 인품을 보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가 굳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성격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 특히 라운지에서 소공어리던 몇몇은 쉽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작게 웅성거리며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대도 호텔 분위기와는 안 어울린다라거나 그래도 옷차림이 좀 같은 말을 했고 매니저도 그것을 느꼈다. 그래서 매니저는 적극적으로 김성우 고객님은 이 호텔에서 모셔야 할 가장 소중한 분이라며 직원들과 주위 손님들에게 넌지시 이야기했고 또 다른 직원들은 선구가 어떤 분인지 직접 검색된 기사들을 보여주며 이분의 이야기를 꼭 알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본 성우는 마음 한구석에 약간의 안쓰러움이 일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호텔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리라 짐작했다. 무엇보다 이미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점심 무렵 식사를 마치고 호텔 구내 카페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한 중년 부인이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여쭈어봐도 될까요?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고생 중인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그녀는 부끄러운 듯 말을 이어갔다. 어떤 병원을 다녀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요. 혹시 약국 운영하시면서 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성우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권유했다. 물론이죠. 이쪽 자리에서 잠시 이야기해 보시죠. 그래서 즉석에서 그녀의 아이 상태나 먹는 음식, 생활 습관 등을 물어보며 간단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떠났다. 그 사이 또 다른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인사를 했다.
어르신, 저도 몸에 여기저기 통증이 있어서 고생하는데 혹시 도움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성우에게 다가와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성우가 조용히 저는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 전문적인 처방은 어렵고요. 경험상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하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까지 해가곤 했다. 유나는 그런 광경을 신기한 듯 지켜보았다. 할아버지, 여기 와서도 약사 일을 하게 되셨네요? 하고 장난스레 말하자 성우는 빙그레 웃었다.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구나. 예나 지금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해주고 싶어. 그 말에 유나는 더욱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호텔 사람들은 성우의 과거와 인품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처음에 자신들이 가졌던 편견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니저 최준영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책감을 느꼈다. 저녁 무렵 그는 직접 성우의 방을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들어오세 문을 열어주자 최준영 매니저는 약간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손님, 저는 사실 처음 뵀을 때 손님을 내쫓아야겠다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 이 고급 호텔 이미지에 안 맞을 것 같다고 멋대로 생각했어요. 저야말로 마음이 좁았던 거죠.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어떻게 이런 무례를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습. 제가 이 분야에서 나름 경력이 오래됐다고 자부해 왔는데 결국 일방적인 편견으로 손님을 판단해 버렸네요. 성우는 자리를 권하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매니저님, 이미 사과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지요. 이제 그걸 깨닫고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최 매니저는 고개를 들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성우를 바라봤다. 정말 감사합니. 손님 같은 분께 꼭 배우고 싶습.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항상 차분하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지요.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숨을 섞어 천천히 말했다.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약국을 오래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의 사연을 듣게 됩니.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이도, 어르신도, 병이 가벼운 사람도, 아주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도. 결국 사람은 다 똑같이 아픔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 서로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고 도우면 세상은 한결 나아지거든요. 매니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은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배우고 싶습. 저도 앞으로는 손님의 말씀처럼 모든 분을 편견 없이 대하도록 노력하겠습.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건강 세미나나 간단한 약 지식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르신들과도 함께 배울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성우는 그제야 놀라며 그건 참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해 보겠습 하고 흔쾌히 답했다. 그렇게 둘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 매니저가 왜 이 일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호텔을 발전시키고 싶었던 포부와 그 과정에서 느낀 책임감, 그리고 선구가 약국을 접고 은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 등등. 아이를 키우고 또 손녀까지 생기니까 이젠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옛날처럼 일만 하다간 인생이 훌쩍 지나갈 것 같아서요. 성우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 정말 이해가 됩니. 저도 요즘 일이 바쁘다고 가족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반성하게 되네요. 매니저는 잠시 침묵한 뒤 진심 어린 눈빛으로 선구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건넸다. 다음날 아침 선구와 유나는 호텔 구내 식당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지 않았다. 대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며 반갑게 인사하거나 식사를 권하며 어제 정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할아버지, 여기 참 좋네요. 처음엔 모두가 우릴 싫어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다들 우리에게 잘해줘요. 유나가 즐거워하며 속삭이자 성우는 슬며시 미소 지었다. 사람 마음이란 늘 변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을 닫지 않는 거지. 성우가 윤에게 일러주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 처음 본 사람이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 말처럼 다들 나름의 아픔이 있을 테니까. 아침 식사를 마치고 곧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왔다.
호텔 측에서는 선구에게 몇 날이고 더 묵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성우는 원래 계획된 일정이 있어 이틀만 묵기로 했다. 체크아웃 데스크 앞에는 매니저와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그들은 성우의 짐을 옮기는 것부터 결제 절차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겼다. 마치 귀빈이라도 되는 듯한 배웅이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우 고객님. 혹시라도 나중에 또 오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 매니저가 반갑고도 아쉬운 표정으로 인사했다. 이번 일은 저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 앞으로는 절대 손님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옆에서 고개 숙인 직원도 고백하듯 말했다. 성우는 호탕하게 웃진 않았지만 은은한 미소로 답했다. 덕분에 저희 손녀와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었습. 고맙습. 그의 말에 유나도 저희 정말 즐거웠어요 하고 싱글벙글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투숙객들도 같이 작게 박수를 치며 다음에 또 오세요 하고 응원을 보냈다. 호텔 로비는 처음과는 정반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감싸여 있었다. 문을 나서기 전 최 매니저가 한 발 더 다가왔다. 어르신, 이번에야말로 진짜 부탁 하나 드리겠습. 꼭 다시 오셔서 저희 호텔 손님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은 건강 강연 같은 걸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제 여러 손님들이 원하더군요.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손녀와 함께 다시 오겠습. 그땐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해보지요. 그렇게 성우와 유나는 호텔을 떠나며 짧지만 깊은 배움을 남겼다. 늙었다고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 겉모습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심 어린 도움과 존중은 어떤 편견도 깰 수 있다는 사실을. 호텔 문을 나서는 성우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이들이 있었다. 어르신, 궁금한 게 하나 있습. 그렇게 성공한 약사셨는데 왜 굳이 지금처럼 지내시나요? 더 크고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성우는 가벼운 미소로 답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결국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뭔지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남은 시간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꼭 화려한 게 아니라도 이렇게 손녀와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작은 행복을 찾는 게 제겐 더 가치롭습. 그 말에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주는 묵직한 설득력이 있었다. 아이고, 저도 나이 먹을수록 삶이 뭔지 자꾸 생각하게 돼요. 어르신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감니. 한 중년 투숙객이 경호에 섞인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날 수원의 그 호화로운 호텔을 찾아온 평범해 보이는 노인은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호텔 측은 물론 투숙객들도 서로를 좀 더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나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다음엔 어디로 가요? 또 누군가가 무시하면 어떡해요? 그럼 또 보여주면 되지. 우리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좋지만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우리처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호텔을 뒤로 하고 수원의 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다. 그리고 그 뒤로 호텔 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처음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겸손해진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말하기도 했다. 나이 먹는다고 해서 헛되이 사는 게 아니구나. 진짜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처럼 쌓아온 덕과 지혜는 분명 빛이 나는 것 같아. 혹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떨까? 우리 주변에도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속에 놀라운 경험과 지혜를 품은 분들이 많다. 혹시 당신은 어떤 편견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있진 않았을까? 아니면 반대로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여러분은 혹시 외모나 나이 혹은 지위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했던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진짜 이야기는 전혀 모른 채 말이죠. 모두가 각자의 사연과 재능을 숨기고 살아갑니 당신 곁에 누군가는 사실 당신을 놀라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환영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주변에 잠재된 김성구 같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 주길 바랍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손녀 유나와 함께 전국 곳곳을 돌며 선구가 다시금 마주하게 될 더 큰 변화와 감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다음 편을 놓치지 마시길. 무엇보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진정한 가치는 결코 외적인 모습만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것. 자칫 당연하게 지나쳐버리는 이웃도 놀라운 지혜와 경험의 보고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남을 속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존중하라.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겸손히 나누는 삶이 결국 많은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다시 한번 묻겠다. 혹시 주위에 당신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숨은 재능, 숨겨진 거인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